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자, 오늘 25년도 요양원 매뉴얼, 오늘은 직원 건강관리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25년부터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더 변화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것만은 기억하자. 직전 강의 영상과 큰 흐름은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변화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25년 1월 1일부터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매뉴얼 기본 정리입니다. 평가 점수는 4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기록, 현장, 전산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이게 중상, 저의 마음속으로는 상, 최상을 놓고 싶어요. 근데 이제 기준 여러 개 중에서 딱 하나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 외에는 크게 어려움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 집회적 기본도 22년부터 25년 평가일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항목에서 가장 큰 어려운 항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기준 2번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겁니다. 이게 25년도에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돼요. 평가 때 한 번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관련 샘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이 6개나 있어요. 6개 많죠. 이것저것 합쳐놔가지고 6개 항목에 대해서 충족시 이제 개별 점수가 부여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우리 매뉴얼 표입니다. 점수 4점 배정되어 있고 6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항목별로 1점, 0.75, 0.5, 0.5, 0.5 개별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점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5년 1월부터 적용사항 보면은 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어요. 우리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로 할 건지 외부로 할 건지 어쨌든 1년에 한번 진행하라는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전동 침대와 목욕 또는 이동 리프트를 1개 이상 구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걸 살지 말지를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은 평가,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연일회 이상 한 번만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자체가 되든 외부가 되든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왜 말이 많냐면 근무 시간에는 또 만약 하면 근무 시간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근무 외에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에 우리가 요양원에 24시간이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 부분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 직원의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평가 기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입니다. 1번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전 영상, 이 아래에 있는 직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변화가 없다. 건강검진은 그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큰 부분에 변화는 없으면 파란색은 많이 해놨는데요. 결국 기본적인 건 용어를 좀 바꿔놨은 것 뿐이지 큰 틀로 말아봤을 때는 기존 그대로 22년부터 평가 때까지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직전 아래에 있는 이 아래에 제 강의 아래에 있는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세요. 자, 평가 기준 2번입니다. 2번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연일회 이상 운영하셔야 돼요. 신설 항목입니다. 점수 1점이나 배정되어 있고요. 말이 난해하긴 했습니다. 말이 난해하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신설 항목이다 보니까 온통 팔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정신건강, 즉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이 됐든 외부든 우리가 프로그램을 연일회 이상 진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나 또는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평가관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자체로 진행했든 외부든 결국 프로그램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 보고서. 예전으로 따지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접근이 더 편하실 거예요. 이 부분이 그건데 그 분야에서 우리가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 프로그램은 참여 시간은 직원의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재가 기간이라면 차라리 일요일날 전 직원들 모여가지고 단합회로 산에 가가지고 뭘 하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요양원은 그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교대, 즉 교대 근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인력들에 대해서 분산해서 기간으로 따지면 2번에 나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강의 자료를 한번 좀 볼게요. 자, 강의 자료 한번 보면은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자, 직원 건강관리
직원 건강관리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다양하게 하실 자체에서 다양한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상도 되고요, 요가도 되고요, 꽃꽂이도 되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기관 업무 역량에 맞는 건지를 보고 그거를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또는 아마 많은 외부 업체들이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많은 외부 업체들이 전화가 와서 평가에 이 직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외부에 와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가장 관건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 시간 부분을 제외하고 이걸 진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가 뭔지. 자, 항상 저희 수강생 분들이라면 아마 분명히 서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UFSB 서식 25년도 서식에 제가 이거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요 틀에서 읽어보시고 기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직무 스트레스란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위키백과 직무 스트레스 제가 이제 참고해가지고 출처를 밝혀드린 거고요. 자, 이런 직무 스트레스의 문제점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될 거예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 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방안에 보시면 자, 요 부분을 기관에서 읽어보시고 우리 기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 기관의 직원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도 그냥 그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뭐 우리가 생활습관에서 연결치료를 위한 이런 부분도 진행하겠다. 읽어보시고 이 정도는 우리 기관에서는 그냥 놔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놔셔도 돼요. 이번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하루 걸렸어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업무 환경 측면에서도 제가 기관에서 충분히 이제 좀 가능하게끔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기관 업무 환경에서 어떤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벤트 활동 뭐 이런 것도 좀 진행하고 내부 분위기를 좀 좋게 조성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업무 환경 측면을 좀 고려하겠다. 물론 이런 거를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여가 프로그램이든 이번에 신설된 신체든 인지든 예전에 있었던 특화나 사회적 프로그램이든 어쨌든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수강하신 분들은 자료를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추진에서 프로그램에 충분한 시간을 할 거고 우리가 전문기관을 연계하거나 자체하거나 하겠다. 그래서 어떤 감정 코칭이나 OPS, 요가, 명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간에 맞게끔 좀 이 부분은 좀 수정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자체에서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걸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기준 해가지고 여기 보신 것처럼 직원의 정기관리 직무를 세워서 연일에 이 부분 넣어주신 게 좋아요. 연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평가 기준에 맞춰 놓는 겁니다. 이 부분은 평가 기준에 좀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안 바꾸셔도 된다. 이 부분은 이제 평가 기준이니까 이대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파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 드릴 거고. 자,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자,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 초빙가든 하겠다.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거니까 이 부분도 굳이 크게 수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진행은 우리가 대표 또는 시설장. 이게 왜냐면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니까 자체하겠다면 대표나 시설장이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외부 프로그램은 당연히 외부 프로그램 강사가 진행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정한 거는 컬러 테라피입니다. 이거를 제가 선정을 하면서 강의를 말씀드릴 때 기관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엄청난 검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거는 컬러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스트레스 해소하는 프로그램 중에 컬러 테라피, 말 그대로 색을 가지고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하나는 형태 1은 기관 외부에서 하는 거, 하나는 기관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 시간 외적인 시간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에서 우리 수강생분들이 외부로 할지 내부로 할지 판단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인데 연일회잖아요.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연간계획까지 집어넣어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컬러 테라피에서 김선현 컬러 테라피의 전문가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캘러피를 사용하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캘러피를 좀 넣는 겁니까? 즉 초록색과 파란색이 어떤 우리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색상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과 초록색, 여기 보신 것처럼 초록은 여기 보시면 잠깐만 색칠 좀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록은 노란과 파랑의 중간색이자 모든 색의 중간 위치로 균형과 편안함, 정상 상태 상태 마음의 안정과 함께 감정의 균형과 평화로움을 주는 색이고요. 파랑색 같은 경우도 마음을 진정히 차분하게 만들어주거나 힘겨워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음 진정 스트레스형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 테라피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자체에서 하실 때 이게 왜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진짜 직무해석 프로그램이 맞느냐. 맞다. 여기 보신 것처럼 제가 출처를 넣어드렸잖아요. 색깔 배우는 컬러 생활을 바꾼다, 나를 바꾼다. 컬러 테라피 김선현 님이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이런 걸 하면 직무 스트레스에서 좋다. 그래서 출처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야 평가관들이 이게 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해서 출처를 넣어둔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놔주시면 좋고요. 효과가 있어야겠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관들이 무조건 확인합니다. 그래서 효과도 여기 넣어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것도 색깔을 칠해 볼게요. 한번.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나 녹색이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자연은 녹색은 심리적 편안합니다. 도시인들에게 공원이나 산에 가는 만큼 좋은 컬러 테라피가 없다. 자, 이 효과를 보시면 어떠세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색으로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자연의 녹색. 즉 자연의 녹색은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산이잖아요. 산. 그죠? 근데 산은 우리 요양원 주변에 보시면 산은 대부분 있어요. 가까운데. 그러니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외부에서 한다라도 우리가 뒷산이 됐든 옆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요양원 안에 가든 정원이 있든 가깝게 진행할 수 있는 걸 커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컬러 테라피적인 부분으로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나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는 거고요. 자, 프로그램 형태 1은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공간, 가까운 숲이나 산을 방문하고 푸른 나무를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파랑이나 초록을 떠올리며 몇 분만이로 영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프로그램 되게 쉽죠. 같이 막 가가지고 산속에서 자 이제부터 우리 컬러 테라피 한번 할게요.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푸른 나무를 보시면서 마음을 차분해 두시고 어떠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는 눈을 감고 한번 마음의 본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명상까지도 해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제가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고 이 내용은 제가 막 만든 거예요. 지금 제가 위에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가 컬러 테라피 김선현님께서 컬러 테라피에 대한 이런 거를 네이버 올려놓으신 거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 형태를 이제 좀 더 보완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준비 이런 부분들 자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희가 말해가는 규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월에 나와요. 평가가. 그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라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내부 규칙, 연간 계획서, 그 다음 프로그램 수칙, 프로그램 보고서. 근데 니네가 아직 우리가 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했다. 이거라도 보여주셔야 인정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라도 일단은 구성하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먼저 할 거면 하고 근데 안 나왔다면 이 연간 계획과 규정, 보고서라도 빈 보고서라도 꼭 평가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관들이 보고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데 아직 좀 연간 계획에 아직 진행이 안 됐구나 판단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보고서 보면 프로그램명, 진행자 대상, 목표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 내역, 프로그램 참여 인원, 프로그램 사진, 프로그램 평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샘플 예시표입니다. 자, 저희 수강생분들 USB 이 샘플이 아마 나갔을 거고요. 여기에서 기간에 맞게끔 수정을 가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최대한 맞춰 넣은 겁니다. 자, 프로그램 켈라타입의 프로그램 형태 2. 자, 산에 가는 거예요. 홍길동 기간 이거는 저기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기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정원에서 하는 거고요. 참여 대상을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한다고 전 직원이 참여하면 누가 어르신 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형태로 좀 나눠서 결국 두 번에 걸쳐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연간 계획도 두 번 나눈 거예요. 1차 때 할 수 있는 사람, 2차 때 안 한 사람은 나머지 2차 때 우리가 근무 조정을 하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10월 20일 날, 자, 이것도 겨울에 하시면 안 돼요. 겨울에는 산에 가면은 초록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5월가 이렇게 좀 그 초록빛이 있는 달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목표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이 목표 제가 기본적으로 넣어놔 드렸으니까 또 요 목표는 그대로 가셔야 되고 여기에 기회를 맞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준비사항 화분 이동형 의자 도화지 색깔형 물품 간단한 선물 이런 거는 뭐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이런 거 좀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입 기관 정원의 참가 전체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직원들이 서로를 인사하면서 서로에게 인사하고 참가자 한 명이 본인 소개하며 귀여운 방법을 소개하며 직원을 박수로 서로의 귀여운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나를 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고 좀 귀엽게 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컬러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하는 게 도입이고요. 전개는 이제 진행되는 거죠. 준비된 다양한 초록, 파란 화분이나 나무꽃 등을 서로 이제 관찰을 하고 관찰 단행하지 말고 색과 모양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준비된 도화지에 크레파스나 이런 뭐 물감 이런 걸 가지고 주변에 준비된 관련 자연의 형식이 아닌 자유로움을 그러니까 나무를 막 미치듯이 따라 이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저 나무를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그려보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어떤 기준도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5분간 명상을 갖고 시간 서로 간의 느낀 점을 간단히 이해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손을 잡고 미소를 인사를 하고 왜냐하면 이 직무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은 나 혼자 있다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해지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직원 이 기관 공간 안에서 나 혼자만 쓸쓸히 이 어려운 일을 참아내면서 어떤 보상도 적은데 어떤 그런 거에 오는 스트레스가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 동료도 나와 같이 하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제가 저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이건 제가 열심히 만든 거예요. 자, 마무리는 기관에서 이제 대표나 시절님이 간단한 선물을 하나 준비하는 거죠. 간단한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사나 동료의 지원을 받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서로 도우며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직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시면서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면 다시 한번 참가 좀 받고 인사를 진행하면서 기념사진학과 마무리를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서는 기간에 맞게끔 좀 일부 수정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참여 인원 넣고 반응도 참여도 수행 노리는 이거는 우리가 여가 인지 신체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자 체크를 하시면 돼요. 하는 놓으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 사진 해주시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사진 이런 개념은 평가 매뉴얼 기준에 없어요. 근데 분명히 매뉴얼에 그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증명한 자료를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실제한 사진 붙여야 돼요.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넣으라고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 평가는 꼭 안 하셔도 되지만 뭐 전체적으로 한 줄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까지도 넣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원건강관리가 굉장히 길어요.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샘플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잘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기준 3입니다. 이거는 근골격 질환 검사하는 건데 이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직전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평가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파란색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전에 있던 게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있었던 기준점이 합쳐져서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평가에서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과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전 영상과 동일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기준 5번이세요. 기준 5번은 한마디로 전동침대 구비하래요. 전동침대를 구비를 하는데 평가일. 자, 평가가 내일이면 내일까지 현재 수급자, 우리가 정원이 30명인데 현 수급자는 20명이면 전동침대 20개만 있으면 돼요. 정원수만큼이 아니라 현재 수급자만큼의 전동침대가 있다면 네, 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자식생활하는 수급자 수주가 있었는 확인할 중에 구비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산정한다. 요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혼자 막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굳이 전동침대가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보고 욕구사정 기록지 등을 보고 그럼 소위 말해 우리가 욕구사정에 결국 이런 얘기 기록을 해야겠죠.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전동침대를 못 맞추시겠다면. 그래서 전동침대를 수급자에 맞추자. 단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만약에 전동침대가 좀 부족하시는 수강생이라면 자식생활관이 있으면 욕구사전 기록지, 즉 자식생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워서 침상 아니고 그런 데는 그런 공간이 있고 욕구사전 기록지에 꼭 기록을 해놓자. 네, 편하게 가실 거면 전동침대 맞춰야죠. 이제 맞추라 이거죠. 우리 직원들 이제 근골격계 지연 예방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이거 방지하는 거죠. 자, 기준 6번입니다. 직원의 근골격 예는 말 그대로 목욕 또는 이동 리프트를 1개 이상 구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평가 확인 방법도 보시면은 1개 이상만 있으시면 돼요. 결국 근데 이것도 작동은 잘 돼야겠죠. 그리고 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갖고 아까 지휘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준수하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미더 Q&A 모의평가는 직접 매뉴얼 그대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스트레스 부분만 나온다면 제가 아마 따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 모의평가 같은 경우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직원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의 변화,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틀의 변화는 없고 딱 하나 직무에서 프로그램이 센설됐고 연일에 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형태를 우리가 잘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전동침대와 목욕 리포트는 평가일까지 전동침대는 수급자에 맞춘 그 전동침대 수량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 목욕 또는 인원 리포트는 1개 이상만 우리가 구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오늘 직원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에 궁금하신 건 카카오톡에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연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